중국이 일본을 겨냥해 오랜 역사 문제 중 하나인 위안부를 재차 거론하며 비난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강제 동원은 일본 군국주의가 범한 엄중한 죄책이라며 확고한 증거가 산처럼 많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침략 역사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태도를 우려하고 있고 이번에 다시금 입장을 표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일본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압승 이후 일본의 개헌 가능성을 연일 비난하며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내각이 총선 압승을 계기로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일본 언론이 지적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자민당이 향후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야당에서 가져와 개헌 논의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다만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여소야대 국면인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과제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니케이가 짚었습니다. 니케이는 다카이치 정권 내에서는 발의 시기를 2028년 참의원 선거 이후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중국은 미일 안보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대만 문제에서 미국을 대신해 중국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에 공개 지지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현직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중국이 이번 선거 결과가 미일 간 밀착 구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만 문제를 포함한 공동 안보 노선이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대중 전략에서 보다 전면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美日之间会走得更加紧密，因为随着中日的经济变冷甚至脱钩，那么美国的日本的军事扩张力量更强。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일본을 고립시키려 했던 중국은 이번 선거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SNS 계정 뉴탄치는 화무 백일홍, 영광은 오래가지 않는다며 다카이치 총리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경고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我们也要正告日本执政当局，中国人民维护国家核心利益的决心坚定不移。 중국이 미일 정상회담을 전후해 동중국해와 대만 인근 해역에서 군사활동을 늘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 미중 정상 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강조한 가운데 미국이 약 29조 원 규모의 대만 추가 무기 판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중 정상외교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의 사람뉴스TV 배삼진입니다. 총선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는 이제 평화헌법 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을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비핵 3원칙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장유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석 달 만에 중의원 해산이란 승부수를 띄운 일본 다카이치 총리. 높은 지지율과 팬덤급 인기에 힘입어 대승을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日本列島を強く豊かに働いて働き抜かせていただきます。 수적 우세를 확보한 다카이치 총리는 안정적인 정권 기반 위에서 강한 일본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받는 건 개헌 논의입니다. 일본 헌법 구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하는데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를 고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고자 합니다. 무력 공격 시 내각의 입법 권한을 집중시키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도 주요 개헌 구상으로 거론됩니다. 중의원과 달리 상원인 참의원은 여전히 여소야대 구도라 당장 개헌에 착수할 순 없지만 관련 논의엔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또 3대 안보 문서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국시로 삼아온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무기 반입 금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 걸로 알려졌고 더 강경 보수 성향인 유신회는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하는 핵 공유 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これから作業が始まります。私の方から申し上げるような段階ではございません。 일본이 태평양 전쟁 종전 80여 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딘 상황.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치사 발언 이후 대립 관계인 중국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일 협력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거라는 게 중론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일본의 안보 정책 대수술에 대한 경계심이 고개를 들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 미중 양국 정상이 2달 만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서로를 향한 친분과 깊은 신뢰를 강조했는데요. 다만 요구사항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사실을 알리며 훌륭하고 긴 그리고 상세한 통화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방중 계획을 재확인했고 이제껏 그래왔듯 시 주석과의 끈끈한 친분을 강조했습니다. He's an amazing guy, and I've always had a great relationship. President Xi of China, always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him. 관영 언론을 통해 두 정상의 통화 사실을 알린 중국도 우호적인 미중 관계와 상호 신뢰의 의지를 밝힌 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양국 정상은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문제가 이번 통화의 핵심 목적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동안 주 거래국이었던 러시아와 이란 대신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할 것을 촉구했다는 것으로 우크라 종전 문제에 소극적인 러시아와 충돌 직전까지 치달은 이란의 자금줄을 묶겠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미중 관계에서 대만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중국 영토인 대만이 분열되는 걸 용납하지 않을 거고 따라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파는 문제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대만 문제에 대한 시 주석의 입장에 어느 정도 동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하고 협력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우호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는 같았습니다. 다만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분명한 온도차를 드러내면서 미중 관계는 긴장 속 안정이라는 지금의 기류를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중국군 서열 2위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낙마 이후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 군부의 오판 가능성이 커졌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부 견제 장치가 약화됐다는 건데요. 대만 내부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024년 8월 중국을 찾았던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전 국가안보 보좌관. 최근 장유사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낙마에 대해 시진핑 주석이 신뢰했던 인물이라며 지진급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듀류 톰슨 전 미 국방부 중국 담당국장은 장유사를 유일하게 객관적인 군사 조언이 가능한 인물로 꼽으며 중국군의 군사적 오판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군 수뇌부가 충성 경쟁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대만 문제에서도 모험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If it means there are fewer constraints on Xi Jinping in the medium term, I think this. 대만 정부도 중국 군부 숙청 이후 정세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평화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중국 지도부의 선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내부 일각에서는 2027년이 중국의 군사적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인 가운데 중국 당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绝不为任何形式的台独分裂活动留下任何空间。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의 교류 행사인 국공포럼은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9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정치적 성격을 갖춘 싱크탱크 교류 형식이지만
중국이 군사적 압박과 함께 교류 트랙을 병행하며 양안 관리 메시지를 내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의 사람뉴스TV 배삼진입니다. 대만 정국이 미국과의 통상 협력과 대규모 무기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 절차까지 시작이 되면서 이 대만 정치권의 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미국과 대규모 무역 통상 합의를 체결한 대만. 관세를 2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 내 반도체, AI, 에너지 분야에 2,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패키지에 합의했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거센데 1조 2,500억 대만 달러, 우리 돈 약 58조 원 규모의 무기 도입 계획도 논란의 중심입니다. 하이마스 다련장 로켓과 전술 미사일, 드론 무기 체계 등 미국산 무기 도입의 핵심으로 야당은 양안 간 군사적 긴장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고 중국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民进党当局对台湾所付惨痛代价极力掩饰，用岛内民众的血汗钱讨美国的欢心。 이런 통상 안보 논란이 누적된 가운데 대만 입법부는 라이칭도 총통에 대한 탄핵 심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헌법상 입법원이 심문할 권한이 없다며 불출석을 통보했고 여당 민진당도 정치적 목적의 탄핵 시도라며 라이 총통 엄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불법 행위와 직무유기 의혹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몰아세웠습니다. 他违宪乱政抗法的行径，让台湾步向民选独裁、实质戒严的道路。 최근 현지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지지 의견이 40% 수준에 그친 반면 라이 총통의 직무 수행에는 과반 이상이 불만족을 표시했습니다. 탄핵 표결은 오는 5월 19일 예정됐지만 가결에 제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충족하기에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통상과 안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까지 시작되면서 대만 내 여야 간 정치 공방은 한층 더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의 사람뉴스TV 배삼진입니다.